알록달록한 언덕 풍경이 마치 동화책 한 페이지를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대지진을 이겨낸 구도심과 새롭게 조성된 신도심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포르투갈의 리스본입니다. 해상 케이블카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이 고즈넉함 속에서 개성을 드러냅니다. 원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에 낯선 이들의 발자국이 새겨지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도시, 바로 여수입니다. 1998년 세계 박람회를 유치해 도시 재생을 이룩한 리스본. 리스본은 잠깐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박람회 이후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이후 급성장한 여수의 모습은 리스본과 어쩐지 닮아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 이후 8년, 새로운 궤도에 선 여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리스본을 꿈꿉니다. 전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 올림픽, 월드컵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국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최국이 내건 주제와 메시지 아래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문화와 전통을 나눕니다. 전시장 안에는 그동안 인류가 일궈놓은 다양한 업적들, 그리고 가보지 않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 발달의 현주소를 공유하는 경제문화 올림픽, 바로 엑스포입니다. 지난 1851년 런던 세계 박람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계에서 약 110여 회의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그중 아시아권의 엑스포 개최국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단 3나라뿐입니다. 올림픽, 월드컵을 비롯한 세계 3대 이벤트 중 정부가 주최하고 각 국가가 참여하는 것은 엑스포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가 지난 2012년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대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그 당시 33만이셨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시민들이 연도변에 나와서 그 실사단들을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그분들을 감동시켰던 것이 이렇게 여수 시민들이 이 세계 박람회에 대해서 참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들이 느꼈을 것이고, 엑스포 광장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거리 문화 공연과 우리나라 전통놀이, 참가국들의 전통 공연 등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엑스포장 맞은편에 위치한 오동도 앞바다에서는 제트스키 묘기와 수상 공연을 하루 종일 선사했습니다. 축제는 해가 지도록 계속됐습니다. 물과 빛으로 이루어진 환상의 비고쇼가 여수 밤바다를 화려하게 장식했고, 당대 최고의 K-팝 가수인 빅뱅, 2NE1 등도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박람회장 안은 마치 거대한 세계 지도를 펼친 듯 했습니다. 전시관 외벽 곳곳에서는 나라별 홍보물이 상영되고, 세계 각국의 문화는 물론 전통 음식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세계, 그 커다란 지구촌이 여수 안에 다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에 맞게 바다 전체가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여수는 박람회 기간 동안 전 세계에 해양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고 주제 구현은 물론 종합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We can say that Expo 2012 is a great success. It is a success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city of Yeosu, and not least for the International Bureau of Exhibition, its member states. 국내외의 일관된 평가 속에 기분 좋게 막을 내린 여수 세계 박람회. 해외 매체들도 여수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 영국 BBC를 비롯한 세계 유력한 언론들은 박람회장의 건축미와 콘텐츠, 편의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대한민국의 보물 전남이 새롭게 빛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박람회와 남도 지역을 함께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박람회에 대한 해외 기사만 500건이 넘었습니다. Our wish is to have, as many as possible, but I repeat, the estimates were based on 7,000,000, 7 to 8. An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expo is very, very successful. 행사 내내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킨 여수 세계 박람회는 주제 구현을 넘어 다각도의 수치상 기록까지 성공적이었습니다. 참가 국가 102개국, 개장 시간 총 1,309시간, 문화공연 총 13,296회, 바다 환경을 위한 여수 선언 지지 6만 명, 그리고 박람회를 다녀간 관광객 총 800만 명. 제각기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8년. 8년의 시간 동안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 우두커니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박람회가 국비만에서 12조 원을 투자한 매머드 이벤트였는데 지금 정부는 사후 활용에 있어서는 12조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박람회 부지 극히 일부인 3,700억 원의 자금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고 부지를 민간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로 실갱이를 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막 이후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박람회장에선 과거의 영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재단이 박람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한 해 100억 원. 하지만 자체 수입은 70억 원에 불과하고 국비 지원조차 20억 원에 그쳐 해마다 10억 원의 적자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수 세계 박람회 재단은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며 받은 정부 투자금 3,700억 원을 오는 2026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 결국 해결해야 할 숫자만이 남았습니다. 전 세계인의 감동을 선사했던 여수 박람회장은 성공 개최 이후에 지구촌 단 하나뿐인 화려한 비고쇼를 비롯해 스카이타워, 아쿠아플라넷, 바다와 맞닿은 수변공원 등 다양한 체험시설,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먼저 67m라는 아찔한 높이에서 엑스포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타워 전망대는 폐시멘트 사일로를 재활용해 만든 시설로 밤에는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밝혀줍니다. 또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흰고래 벨루가와 바이칼 물범 등 28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아쿠아플라넷은 여수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고쇼는 워터스크린과 화려한 분수쇼, 안개와 화염, 레이저, 조명으로 중무장하여 오감을 만족시키며 여수 밤바다의 감동과 화려함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희망의 불씨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입주시설들에 더해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등 공공기관도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빈 공간은 임대 수익을 위한 부동산 모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입주 관광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왔다고 나옵니다. 다만 우리 박람회 재단의 자체적인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만한 시설들을 갖추지 못하고 예전에 박람회를 했을 때의 시설들을 일부 남겨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후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가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사업 내용이 박람회 성격과 맞지 않아 무산됐고 2017년에는 복합상업시설구역에 4개 업체가 나서서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이 또한 부적격 판단이 나왔습니다. 뒤이어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복합상업시설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민간 투자자가 나타났지만 공공개발을 주장하는 전남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상황이 미끄러져만 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이 타당한지와 민간 투자를 유치해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방안이 타당한지를 놓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개발을 할 경우 재원 조달 방안과 재무 안전성, 수익성 확보 문제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공공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 투자 유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활용에 큰 줄기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목표를 지금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잠시 이제 바꾸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으로서 지금 어떤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느 한 방향으로서 국가 정책이 정해진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그래서 개발이 되어서 지역의 발전에 기반할 수 있고, 어쨌든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지역민의 의견이나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그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상 부지는 리조트, 숙박시설이 들어설 A구역과 워터파크 시설 BC구역, 복합상업시설 FG구역 등 5개 구역으로 면적은 79,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남은 땅에 투자할 기업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축구장 10개 정도의 넓은 부지는 그만큼의 공허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람회 사후 활용에 이렇다 할 키를 잡지 못한 채로 장기 표류 중인 8년의 시간. 엑스포가 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에 사후 활용에 있어서는 갑자기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즉 12조 원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고 박람회 개최 부지 대금 3,700억 원만 아주 협소한 마인드로 이제 이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엑스포를 개최한 나라들의 사정은 어떨까? 우리는 먼저 스페인의 사라고사로 갑니다. 2008년 6월 14일 개최된 사라고사 박람회는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석 달 동안 펼쳐졌습니다. 박람회장 건축물 대부분은 유명 건축가에 의해 물 모양으로 지어져 주제를 표현했고, 유럽에서 가장 큰 300만 리터의 아쿠아리움이 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잇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는 목표했던 600만 명에 도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전 홍보에 대해서도 박람회장 운영에 있어서도
준비 상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박람회 자체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더 큰 문제는 박람회 그 후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치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그 엑스포장이 만들어지면 뭔가 되겠지. 그리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졌는데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서로 생각을 미뤘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 10년 지나가서 정부에서 개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명분을 다 잃은 거예요. 주제도 다 잃어버리고 끝나버려. 그리고 도시하고 연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도 이제 관심을 지역사회 단체들도 관심을 다 이제 잃어가고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사라고사 박람회의 경우 박람회 이후 터진 스페인 경제 침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전 목표의 부재가 실패의 고리를 이어나간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관람객 수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그것을 실패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이탈리아 제1의 항구 도시 제노바에 있습니다. 밀라노 남쪽에 위치한 유명한 항구 도시. 콜럼버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 제노바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중 제노바 항구 한켠에 길게 자리한 대형 수족관, 제노바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제노바 아쿠아리움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수족관으로 매년 120만 명이 찾는 대표적 관광 명소. 이는 다름 아닌 1992년 제노바 엑스포 때 지어진 것입니다. 제노바 엑스포, 왠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노바 엑스포는 1992년 세비야 엑스포의 개최와 겹쳐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제노바 엑스포 관람객 수는 70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역대 엑스포 중 최하위의 관람객 수라는 불명예를 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제노바 엑스포를 실패한 모습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움직임에 정부가 함께 발맞춰 사후 활용 부분에서는 큰 성공을 이뤄낸 것. 그러니까 제노바의 명성은 다름 아닌 제노바시와 시민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노바는 뭐냐면 바이킹족 옛날에 컨셉이 항만이니까 항만 전체를 하나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거를 정부가 적극 개입하면서 정부가 또 투자를 해줘요. 적은 돈을 투자하는 거 확 투자를 해줄 거래요. 그러니까 확 살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노바 엑스포는요, 가면 이태리를 가가지고 제노바를 안 가면 이건 놀러 간 게 아니다 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이유가 뭘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공공성이 주도를 하면서 지역사회의 의식이 계속 개입되면서 새로운 거기서 문화가 창출되니까 계속 민간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대전 엑스포입니다. 대전 엑스포가 개최된 1993년은 88 올림픽 이후 5년이 지난 시기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이룩한 뒤 들뜬 분위기가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첫 인정 엑스포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막이 올랐고 기대한 대로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대전 엑스포는 연 인원 1,400만 명이 다녀갈 만큼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이후의 모습은 앞서 다녀간 사라고사 박람회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준비 부족에 따른 잦은 사업계획 변경에다 복합 테마파크를 주제로 했던 민자 유치 실패까지 겹치면서 공기업과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전시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휴관한 상태입니다.
대전 마케팅공사는 대전 엑스포장 제2의 도약을 위해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기존 한비탑과 엑스포 기념관, 세계 엑스포 기념품 박물관의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를 스튜디오 큐브와 문화산업진흥원 촬영 스튜디오, 액션 영상센터를 더해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영상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이후에 사후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특히 어떤 수익성과 그리고 또 공익성을 수익성과 공익성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에 따른 큰 틀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성공으로 매듭짓지 못한 성공, 그리고 실패로만 남지 않은 실패. 이렇게 엑스포에 있어서 성공의 개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엑스포 개최국들이 사후 활용 문제로 저마다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의 리스본. 동화 같은 풍경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1998년 5월부터 9월까지 130일간 리스본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리스본 엑스포는 바다, 미래를 위한 유산을 주제로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항로 발견 400년을 기념해 치러졌습니다. 160개국 14개 국제기구가 참여,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모은 성공한 박람회였습니다. 리스본 엑스포는 행사의 성과 그 자체로도 충분한 빛을 보았지만 이를 통해 도시 재생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박람회가 치러진 태주강 하류는 도살장, 쓰레기 하치장, 정유회사 등 이른바 혐오시설과 빈민가가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피 지역이 오늘날 어떻게 가장 번화한 신도심이 될 수 있었던 걸까? 그것은 치밀한 사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뒤 대부분의 도시는 막이 내린 공연을 정리하듯 건물들을 철거하게 됩니다. 국내외에 관심을 끌어모았던 주제의식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당시의 감동마저 잊힌 채 일회성 행사로 가는 수순입니다. 그도 아니라면 활용 방안에 대한 마땅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간만 허비하기 마련. 하지만 20세기 마지막 엑스포를 장식한 리스본시의 전략은 획기적이었습니다. 바로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0개년 도시계획을 함께 추진했던 것. 엑스포가 끝난 뒤 행사장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지구와 문화, 레저 중심공원을 조성했고 바스코다가마 쇼핑몰,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호텔, 카지노 등을 건립해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꾀했습니다. 사후 활용에 있어 공공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거와 상업, 문화, 휴식이 함께하는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해내 과거의 기피 지역은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또한 박람회 당시 핵심 시설이었던 해양관까지 여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도시를 더 밀도 있게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그 건축가의 새로운 마인드로 개입시켜서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니까 공간이 아름답죠. 그 다음에 개념이 다르죠. 그 다음 좋은 환경이 원래 인프라에다 끼워 넣었기 때문에 훨씬 더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기죠. 그 다음 젊은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활성화가 되죠. 활성화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 관심 갖기 시작하죠. 관심 가지니까 국제회의도 나 국내 회의도 뭐 이벤트가 계속 열리게 되죠. 결국 성공한 엑스포는 박람회 당시의 성적과 더불어 사후 활용에 달려 있습니다. 민간의 참여와 수익성 창출 방안도 중요하지만 멀리 봤을 때 도시 성장과 연계해야 하고 이는 정부의 기분 좋은 간섭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관람객 수, 주제의식, 정부의 주도,
민간의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장 성공한 엑스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리스본 엑스포 같은 게 좋은 사례가 뭐냐면 정부가 지분을 그래서 60%의 지분을 갖습니다. 30%가 그 지역단체, 10%가 항만 이렇게 해서 100%의 지분을 가지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만큼 지분을 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줘야 돼. 심지어는 더 투자를 해서라도.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 궁극적으로 여수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 여수만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 여수는 세계박람회 개최 이전만 하더라도 변변한 놀이시설 없는 남해안 끝자락에 위치한 중소도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여수는 그야말로 천지개 벽을 했습니다. 바다 위를 지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인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다도해의 탁 트인 전망과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한낮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크리스탈 캐비는 마치 바다 위를 걸어가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여수의 바다는 더욱 아름다운 빛으로 물듭니다. 약간 그런 거친 항구의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정겹기도 하고 이 주변의 산들이랑 바다가 조화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케이블카로 타니까 막 밑에 너무 약간 무서운데도 재밌네요. 여수가 아름다운 건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 밤바다를 유람선에서 보면 또 다른 감흥으로 다가옵니다. 여름밤을 가르며 바다 위를 달리는 선상에서의 여수 밤바다는 이루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멋진 풍경입니다. 유람선 여행의 백미는 불꽃쇼 감상입니다. 아름다운 불꽃이 여수 밤바다를 수놓을 때마다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크루즈를 타고 돌아다니면 바람도 너무 시원하게 불고 돌산대교 지날 때 풍경이나 섬들이 너무 예쁘고 해서 이제 힐링하는 기분이 들고요. 갈매기 구경도 하고 새우깡도 던지고 하니까 일단 제일 재밌고. 낭만 포차거리는 여수에서 나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맛보며 돌산대교의 야경과 여수 밤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최저 3,000원부터 최고 3만 원까지의 다소 저렴한 가격에 맛있고 청결한 음식으로 지금은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술도 같이 즐길 수 있으면서 바다의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좋은 분위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남녀노소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최고! 고소동은 낭만 포차거리에서 뒤를 보면 위치해 있는데 고소동 골목길의 벽면을 그림들로 채우기 시작한 데서 시작해 지금은 고소동이 화려한 컬러 빌리지로 재탄생했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림에서부터 여수의 대표 관광지를 묘사하는 그림까지 다양한 주제와 색감들로 채워진 그림들을 감상하며 사진도 찍고 인생샷도 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대가 높은 곳이다 보니 여수 앞바다가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KTX까지 타고 여수까지 와서 커피도 마시고 바다도 보면서 평소에는 다른 일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친구들이랑 휴식 기간에 그냥 힐링하는 느낌 가져서 좋았습니다. 여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상품, 바로 낭만 버스킹입니다. 여수 밤바다의 노래처럼 화려한 야경에 버스킹이 더해지면서 여수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여수의 인지도가 상승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야간 경관을 비롯한 여수 밤바다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이런 관광 컨셉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노래와 함께 여수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컨텐츠를 자꾸 개발하고 확충하다 보니까 점점 더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했다가는
여수만의 경쟁력은 금방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과제는 기존의 관광시설 및 콘텐츠를 넘어 여수가 앞으로 여수만의 어떤 강점을 내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들여다볼 곳은 섬입니다. It depends on the island, depends on the area, depends on the situation. I think there's a lot of benefit to not overdeveloping some islands. 여수에 365개의 섬이 있다면 그것은 곧 365개의 경쟁력. 그 가능성을 보여준 작은 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의 섬으로 거듭난 장도입니다. 자연이 허락하는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신비의 섬. 물때를 맞춰 진섬다리를 건너면 예술가들이 머무는 창작 스튜디오가 나타납니다.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들은 기꺼이 그늘을 내어줍니다. 자연 곳곳에 다양한 예술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장도는 섬 전체가 전시장입니다. 예술의 섬 장도는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만들어져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GS 칼텍스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410억 원을 출연해 2012년 예울마루 공연장 개관에 이어 장도 예술공원을 개장한 겁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의 산실이, 일반 방문객에게는 힐링이 되는 장소입니다. 원주민의 삶과 여행객의 발자국, 그리고 예술,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한 섬의 정체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다도 보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힐링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좀 더 원대한 꿈을 꾸는 섬도 있습니다. 철이면 많은 미식가들이 갯장어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는 섬. 여수 시내에서 3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경도에 도착합니다. 사계절 온화한 여수의 기후에 경도의 골프장은 1년 내내 전국에서 찾아온 골프객들로 북적입니다. 따뜻한 기온은 물론 비교적 저렴한 이용료. 거기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조망할 수 있어 많은 골프 애호가들이 경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프 산업의 중심지로 각광받는 경도에 최근 강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해양 관광지가 될 경도 해양 관광단지 이 착공식을 저는 200만 도민과 함께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오는 2024년 조성될 경도 해양 관광단지. 투입된 사업비만 1조 5천억 원에 규모는 축구장 280개 크기인 20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기존의 27홀 골프장과 콘도, 오토 캠핑장은 인수하고 6성급 호텔, 쇼핑몰을 새롭게 지을 예정입니다. 또한 해상 케이블카, 실내외 워터파크 등 풍성한 관광시설을 더해 아시아 해양 관광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경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떠오르는 한 섬이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의 유명 관광지 센토사 섬. 싱가포르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될 정도로 그 인기가 뜨거운 센토사 섬은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 같습니다. 센토사 섬이 급성장의 계기를 맞은 것은 지난 2010년. 단순 휴양지였던 섬에 스파와 테마파크를 갖춘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관광객 수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경도 해양 관광단지가 문을 열면 국내외 포함 연간 38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1,000만 명 수준인 여수 지역 전체 관광객 수도 5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뭔가 새로운 관광 자원이 필요하다. 딱 이런 시점에 우리 이제 경도가 이렇게 개발이 되게 돼서 우리 여수 또 우리 전남의 관광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도 큽니다.
여수 시내와 경도 사이의 거리 1.5km. 시간상 짧은 거리지만 결과적으로 배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섬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접근성 문제 해결이 관건. 이에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장에 맞춰 여수와 경도를 잇는 다리도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11개의 다리가 완공되는 2026년. 돌산 진모지구에서 세계 섬 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이후 14년 만에 국제적 행사입니다. 참여국은 100여 개국, 목표 관광객은 200만 명입니다. 세계 섬 박람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4천억 원의 생산 효과와 약 6천 명의 취업 유발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So I think Yosu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a center for the study of oceans policy and ocean sciences. And actually it's a rather unique center throughout the world. The United States actually does not have anything exactly comparable. We have a few very small institutes. But here in Yosu, you have a large expo center supported by beautiful infrastructure, very beautiful tourist destination, and also you have very high-powered think tanks such as Korea Maritime Institute that are in support of these ocean studies activities. 결국 국제적 규모의 행사 유치가 절실한 상황.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광 사업은 바로 마이스입니다. 기업회의, 포산관광, 컨벤션, 이벤트 및 전시회의 앞글자를 딴 마이스 산업. 마이스 산업은 종종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데 일반 관광객에 비해 방문객 규모가 크고 1인당 소비도 높아 일반 관광의 3배에 달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마이스 관광객 100명을 유치하면 중형차 21대, 42인치 TV 1,531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ICE industry or business events are very important worldwide. They not only bring tourists who spend a lot of money into those cities, but also it showcases those cities to many business people who may then look to relocate their businesses to those particular cities or do business with those cities. So there's a lot of spin-offs from it as well. 그야말로 굴뚝 없는 황금 산업. 마이스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싱가포르로 갑니다. 세계 경제 중심지로 급부상 중인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마이스 강국입니다. 전략적 입지 덕분에 주변국과 연결성이 뛰어나고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싱가포르 여행을 하게 되면 하루 일정에 꼭 넣고 싶은 곳.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통하는 마리나 베이 샌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물 3개의 최상층을 연결해 만든 인피니티 풀에서 인생샷을 남기고 호텔에서 시티뷰만 바라봐도 마음이 설렙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최고급 호텔 외에도 극장, 쇼핑몰 등을 두루 갖춘 싱가포르 최고의 복합 리조트입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컨벤션 시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컨벤션 센터만 5개층, 12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최대 2,000개 전시 부스와 250개 회의실을 구성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센토사 섬에 위치한 리조트 월드 센토사. 기둥 없는 대형 연회장은 7,300석 규모로 아시아 최대를 자랑합니다. 그 외 선택 국제 컨벤션 센터, 싱가포르 엑스포 등 컨벤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정부 또한 각종 마이스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마이스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의 개장 이후 관광객은 20%, 관광객들의 소비는 48% 증가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국제회의 전문기구인 국제 컨벤션 협회에 의해
아시아 최고의 컨벤션 개최지로 9년 연속 선정되기도 해 최고의 마이스 강국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외교 이벤트가 치러졌습니다. 준비 기간은 2~3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뛰어난 마이스 업계의 역량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회의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마이스 인프라와 플랫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내 최초 마이스 인증 도시로서 마이스를 미래 관광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있는 여수의 사정은 어떨까? Well, it has some interesting parts, right? Because you have a wonderful aquarium in Yosu. You have major ports. Now, that's not necessarily a tourist attraction unless you're someone like me, going to a port and seeing the ports that are here. I mean, for me, that's an interesting part of my tourism. But of course, you also have beaches. You have a wonderful city area, which is right on the water. There's probably good sailing as far as I'm aware. So it's as a tourist city. 문화체육관광부가 뽑은 마이스하기 좋은 도시. 전남에서는 여수와 순천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개최 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마이스의 5%에 불과합니다. 대형 회의장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대규모의 행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인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제주 국제 컨벤션을 개관한 바 있는 제주에 또다시 제2컨벤션 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존 컨벤션 센터의 규모로는 대규모 전시 사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2컨벤션 센터는 700억 원의 예산을 통해 건축 연면적 282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구두가 있어야 큰 배들도 선박도 들어오고 그쪽 지역이 발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인프라 시설로서의 컨벤션 센터가 있으면서 중국이나 그 서울권이든 그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고. 제주도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 유니크 베뉴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유니크 베뉴는 독특한이란 뜻의 유니크와 장소란 뜻의 베뉴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독특한 고유의 매력을 지닌 장소를 뜻합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 호텔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 마이스 시설은 아니지만 마이스 개최 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과 시설을 의미합니다. 제주도는 기존에 잘 갖춰진 마이스 산업 인프라에 유니크 베뉴를 더해 제주만의 마이스 산업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주만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컨벤션 행사 수요자들이 재미적 요소 그리고 이벤트적 요소에 굉장히 많은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스 행사의 기본 원칙인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서 이런 컨벤션 심리를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과연 행사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만족하고 불만족하는지 이거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수시도 뒤질 수 없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전남 최초 국제 컨벤션 센터가 건립됩니다. 특히 박람회장은 마이스와 연관하여 중소형 컨벤션 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고 해양, 석유화학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Yes, it is a small city. Well, it seems to have had some very strong tests already with hosting Expo and seem to manage very well with that. I think it has a lot of attributes besides having very fine exhibition and convention facilities. It's a nice place to be, and it takes more than just nice facilities to make a place work for the meetings, conventions and exposition markets.
It's got to have nice restaurants and nice places for delegates to go during the days. And I think that all around the city does fulfill a lot of that. 전라남도는 1,150억 원을 들여 8,000제곱미터의 전시장과 3,000명 수용 규모의 회의장을 갖춘 국제 컨벤션 센터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남은 것은 국비 지원 여부 문제. 여수는 컨벤션 센터라는 플랫폼에서 국제회의, 전시, 관광 사업을 결합한 여수만의 특화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5년 이상 이렇게 연속 오시는 이 관광지로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광객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관광이 지속 가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여수에 오셔서 만족이 아니라 만족을 넘어서서 감동을 해야 되고 또 추억을 만들어가고 이런 관광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도 고부가가치의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사업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크루즈 관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크루즈 관광의 가능성이 여수항에 있습니다. 여수만큼 크루즈 내려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공연, 전시, 컨벤션 할 수 있는 대규모 장소가 되어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컨텐츠만 담으면 된다. 그 컨텐츠가 뭐냐? 킬러 컨텐츠여야 된다. 그것은 바로 다른 곳에 있는 컨텐츠 갖고는 크루즈를 거기에 불러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크루즈 타는 사람들이 그 컨텐츠 보러 여수는 꼭 가야 돼. 그런 컨텐츠. 여수가 국제적 해양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수로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선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지난 2010년 상하이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 당시 각각 16편과 28편의 부정기 국제노선을 운항한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정책에 따라 전국이 KTX 2시간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를 잇는 전라선만 아직도 3시간대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여수 구간이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입니다. 전라선 직선 고속화 조기 착공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야만 여수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관광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항은 사실 로컬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공항화 해야 되는 숙제와 또 KTX도 이제 2시간 이내에 서울 수도권에서 저희 여수 쪽으로 좀 2시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이런 저희가 국제화 도시, 국제관광도시, 또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기반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진부해질 콘텐츠가 아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수만의 문화. 크루즈 산업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관광을 위해서도 여수만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을 점령한 코로나19로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멈춰선 지 오래. 국내 여행 재개 시 첫 국내 여행 희망 방문지 조사에서 여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청정하고 안전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삶의 모습이 변해가면서 여행의 트렌드도 변해갑니다. 여행에서 안전이 영순위가 되면서 일상과 이어진 관광을 즐기는 생활 관광 트렌드가 뜨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고 아마 거리두기를 전제로 한 관광이 많이 대두될 텐데, 그다음에 자연 관광 이런 것이 아마 활성화되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 여수는 더욱더 그런 점에서 아마 최고의 매력 도시, 관광 매력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 또한 여행객을 위한 안전 대책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지도 점검과
여행 경로별 안전여행 가이드 배치는 기본. KTX 이용 방문객을 대상으로 위생수칙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는가 하면 일회용 마스크, 손소독 물티슈로 구성된 안전 여수관광 키트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오디오 해설이 제공되는 미디어 투어를 통해 여수만의 차별화된 비대면 관광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 힐링 여수야를 통해 여수 섬섬길, 해안 드라이브, 여수 섬 둘레길 도보 여행, 여자만 갯노을길 힐링 자전거 여행 등 비대면 여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관광, 언택트 관광 이런 관광을 더 지향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도 우리 여수에 그 가족 단위 자동차 드라이브라든지 도보 여행이라든지 자전거 여행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더 확충을 하고 또 여행 가이드가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여행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시 웹드라마의 인기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곳곳의 아름다움이 드라마 안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2015년부터 여수시가 제작한 웹드라마는 모두 5편. 전체 누적 조회수는 100만 회가 넘습니다. 웹드라마의 영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등 해외 웹 페스티벌에서 주요 상을 휩쓴 것도 기록할 만한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보고 싶은 여수의 갈망이 웹드라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여수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자연 풍광과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뿐만 아니고 국제 관광 도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2026년 세계 섬 박람회를 하고자 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여수를 알리고 또 여수가 국제 관광 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여수 세계 박람회 후 8년. 멈춰버린 줄만 알았던 시간 속에서 여수는 이미 다양한 가능성들과 힘찬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리스본과 같은 성공한 박람회를 꿈꾸며 센토사 섬보다 멋진 해양 관광단지를 꿈꾸며 싱가포르에 뒤지지 않는 마이스 강국을 꿈꾸며 그리고 제2의 무엇이 아닌 오롯이 여수 그 자체의 브랜드를 꿈꾸며 이제 여수는 국제 해양관광 중심 도시를 향한 완성의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건데 리스본 엑스포보다 훨씬 위치는 더 아름답고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도 훨씬 잘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본보다 못할 일이 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의 시스템이면.